안녕하세요. 알경제상식의 MC 우희준, MC 김보승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화에 이어 표승열 베테랑님과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금융시장에서 은행 수익률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금리 상태에서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굳이 깊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식 시장은 얼마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십니다. 그러면 HTS나 MTS 같은 핸드폰으로도 주식 매매가 되죠. 사거나 팔 수 있는 주식이 보일 텐데요. 그 주식이 속해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좀 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많이 생긴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신생아 입장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가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낫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 있고요. 한때 엄청 핫했던 주식 중에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지수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가 좀 더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식들을 보면 옆에 그 숫자, 주가들이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분 혹은 어떤 기관이 정하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혹시 그 MC님께서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내가 얼마에 팔겠다, 100원에 팔겠다, 100원에 사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바로 100원으로 체결이 되죠. 똑같습니다. 예, 주식도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혹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두 사람의 가격이 일치해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식 가격, 주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HTS를 보시면 왼쪽에는 매도 호가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매수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하고 싶은 가격에다가 내가 주문을 넣고 사고 싶은 가격에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넣어서 서로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두 개의 가격이 혹시 맞으면 체결이 되면서 그게 현재 그 회사의 주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 선택을 하는데 각각의 가격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조건 공부하라고만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는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공부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MC님이 물어보셨듯이 좋은 회사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발행한 재무제표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좋은 주식을 가려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라는 게 과거에 또는 뭐 작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얼마나 수익을 냈고 이러한 성적표 같은 건가요? 여러분께서 회계라는 거를 들으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시죠? 회계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려니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들을 쉽게 요즘은 HTS를 보시면 쉽게 회사가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어떤 사회 초년생들은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을까요?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되고, 어떠한 책을 봐야 되고, 어떤 식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보다 빠르고 좀 효율적인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MC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관련된 책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은 이제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등등의 포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재무제표, 전자공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재무제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 초년생들은 기업 재무제표를 다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콕 찍어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한두 가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재무제표가 너무 어려우시죠. 네. 재무제표는 이제
말 그대로 표니까 표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시나 아니면 그 기업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은 HDS나 네이버 같은 증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아주 기사의 형태로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그것이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고 있거나 줄고 있다라고 현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도 열심히 공부하신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대하는 저희의 자세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의 자세 아주 바르게 하면 되겠죠. 아, 그렇죠. 바르게.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두 추앙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투자 철학. 하나는 절대 투자에서 돈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제일 원칙이고요. 너무 쉬운 얘기죠, 진짜. 네. 예. 두 번째 원칙은 더 쉬워요. 제1 원칙인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원칙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사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000원에 산 주식이 지금 800원이 됐으면 손실이 난 거죠. 근데 주식을 팔아야 손실이 나는 거죠. 그죠?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숫자로만 마이너스 200원이 찍혀 있죠. 그죠? 한 주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팔지 않았으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제1 원칙인 돈을 잃지 마라에 부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팔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돈을 잃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800원이 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끝까지 잃지 않을까요?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Time is mone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다. 첫 그렇죠. 차에서. 네. 네, Time is money의 뜻은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나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저희가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희가 1,000원에 사서 800원이 됐을 때는 800원에 또 주식을 삽니다. 일명 전문용어로 물 탄다고 하죠. 그리고 또 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다리겠죠, 또. 아직 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김보승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다린 주식이 나중에 1,000원이 올라오고 다시 1,100원이 되고 2,000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건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 하에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화에서는요, 간단하게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상식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봬요.